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대마초를 피우신 다음에 그것도 이제, 재밌는 장면이지. 네, 그 후에 이제 다시 연극 무대로 올라옵니다. 그 에드워드 노튼가 나오미 와츠가 한 침대에 있는데 와, 나 뜨거워졌다고 실제로 해보는 거 어떠냐고 무슨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다시 막이 열리게 되고 또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지 또. 이제 마이클 키튼이 나타나서 이제 제대로 된 대사를 치고 여기는 크게 사고 없이 이제 잘 박수를 받으면서 끝납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발기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2부에서 나오니까 막 자지 일어나 있고 그게 에드워드 노튼이 실제로 세웠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그거 실제인가? 그거 실제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실제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실제 세웠다고 치면 진짜 웃긴 거지. 이거는 버드맨이라는 영화 안에 있는 관객들을 빵 터트리는 거기도 하지만 이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객석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을 웃기는 거기도 하지. 그러면서 레슬리가 빡쳐가지고 연극 무대 끝나고서 에드워드 노튼하고 서로 손잡고 관객들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욕을 하잖아. 그러고서 분장실 들어가가지고는 울고. 맞아. 이런 것도 무대 위와 객석의 차이를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지. 그 객석에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이 백스테이지에서의 모습하고 굉장히 다른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마이크라는 인물의 이중성도 들어가는 거고 이 새끼는 연극 무대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사실은 발기부전인 거지. 고자야 고자. 명망은 엄청나지만 인기는 족도 없는 고자라고. 영웅이 되고 싶지만 사실은 찌질이에 불과한 이 고자인 게 마이크만 고자인 게 아니라 리건도 고자고 다른 인물들 다 고자인 거지 이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관객들도 고자인 거고. 보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연극 무대를 모두 다 깔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도 들긴 했어 사실. 현실에서의 그 감정이 그대로 배우한테 가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연극이랑 현실이랑 이어지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웠어. 그냥 내가 보고 있는 배우가 그냥 연극을 하는데 그게 크게 이질감이 없는 느낌? 연극을 진행하면서 리건이 난 왜 항상 사랑을 구걸해야 하지? 난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지 최소한. 이 연극 내에서의 리건이 연기하는 역할로서 일단 한 차원이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리건의 실제 인생인 거고 그리고 마이클 키튼의 인생인 거고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건데 대사 하나로 정리가 되잖아. 대사 하나에 세 겹이 되는 거잖아. 지금 명주의 눈빛이 졸려. 내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명주의 졸린 눈이 지금 내 얼굴에 보이고 그냥 있어.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서는 보면은 대사를 들어도 계속 생각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완전 심파적인 것 같아. 대사 날리는 거 자체가 뭐 사랑에 대해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또 이걸 계속 이제 밑밥을 계속 투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발기 뭐 했다고 그래서 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봤거든. 그냥 그러니까 너무 막 박장대소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그런 웃음을 주고자 함께 좀 눈에 띈 거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되게 친절했다는 느낌이 들어. 왜냐면은 이 여기서는- 대사가 되게 노골적이야. 처음에 노골적인데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연기니까. 근데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빨개 벗고 와갖고 연극 무대로 다시 와서 현실이랑 이어져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자살할 각오를 갖고 그 대사를 또 치잖아. 이거를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줬는데 사실 뭐 심파적이고 좀 유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그렇게 안 느껴졌던 거는 여태까지 이 영화 흐름이 있지. 이 흐름을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그게 너무 친절하고 세련되지 않았나 이걸 표현하는 게. 그리고 그 흐름은 현실의 흐름과도 이어져 있는 거고 마이클 키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과 버드맨이라는 영화 세계에서 관객들이 리건을 보는 심정이 똑같은 거잖아 사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 잘 리건의 모를 수 배우에 있지. 대해서 세 가지 계층 중에서 그 마지막 계층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지. 그것까지 알았다라면은 더 이렇게 소름 돋는 장면이 될 수 있었겠지. 그 연극 프리뷰를 잘 맞추고 이제 나오미 워츠는 막 울면서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에드워드 노튼이. 그래서 딸인 엠마 스톤이랑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랑 옥상에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벌칙과 진실? 이라는 막 진실 얘기를 게임. 하면서 진실 게임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언어유희 같은 걸 이제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그거 보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거든. 왜냐하면 조금 의미 전달이 나한테는 좀 안 됐었나 봐. 그런 것 때문에도 좀 그랬었고 그 전에 이제 나오미 와츠가 위로를 해주는 그건데 저기 뜬금없이 저기서 왜 저러지? 로라 맞지? 내연녀? 내연녀가 와가지고 막 위로해주는데 둘이서 막 묘한 분위기가 풍겨졌지. 묘한 분위기에 막 왜 저러지?
아무리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래도 저건 아니지 않나 막 그러면서 그렇게 보다가 그거 이제 나머지 이제 넘어가면서 나는 솔직히 그 언어 유희보다도 그냥 촬영 쪽으로 과연 저걸 갖다가 이제 원테이크적으로 거의 하루를 거의 다 찍어가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넘길까 그게 궁금했었어. 거기까지 끌고 갔다는 데 있어서는 좀 관객들이 봤을 때는 좀 눈에 피로감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나도 같아. 그 장면이 좀 의아하긴 하다. 위로해주다가 묘한 분위기가 쭉 가는데 좀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 그거는 그거지. 일단 처음에 복선을 깔아놨어. 그 로다가 나오미 마츠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 엉덩이 이쁘다 막 이런단 말이야. 아 그랬었어? 그 리건하고 로다가 그 임신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일단 떡밥이 하나 깔려 있었고 그리고 얘네는 동질적인 아픔이 있는 애들이지. 로다의 연인인 리건은 뭐야? 연극을 성공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임신했는지 어땠는지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레슬리의 연인인 마이크는 어떤 놈이야? 이놈은 레슬리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자기는 무대에서 진실을 떠벌리지만 리얼월드에서는 사기꾼일 뿐이야. 이런 놈이란 말이야. 배려도 전혀 안 해주고 배드신에서 진짜 섹스나 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게 사실은 양면적인 측면이 또 있는 게 이건 나오미 와츠가 사람들 앞에서 배드신을 할 뻔했다는 거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도 하지만 마이크가 가진 재능에 압도된 거기도 하지. 그래서 분장실로 들어가가지고 왜 난 자존심도 없는 거야 라고 하잖아.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나는 있다고 봐. 하나는 이제 그 관객들 앞에서 창녀짓을 할 뻔했던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는 마이크처럼 위대한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뭐 브로드웨이에 이제 데뷔하지만 난 아직도 어린아이일 뿐이야 막 이러잖아. 하긴 좀 대사 의아하긴 하다. 그 나쁜 새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왜 없는 거야 이러고는 그럴만하네. 근데 그걸 깨서 나중에 나오미 아츠가 유명해진 걸까? 나는 그런 것도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어. 이게 나오미 와츠의 실제 인생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나오미 와츠라는 무명 배우와 에드워드 노튼, 마이크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연극 배우를 대조를 시키는 거지. 얘는 위너고 얘는 루저고. 그리고 로라와 레슬리가 이렇게 키스하는 거는 그런 자기들 남자들이 자기들에게 개판으로 구는 거에 대한 동병상련이기도 하면서 그 나오미 와츠의 이 출세작의 시작인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패러디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 머롤랜드 드라이브도 그 나오미 와츠가 레즈씬을 찍는 게 있거든. 있긴 있었어. 여자하고 섹스씬 찍는 게 있어. 그리고서 이제 진실 게임으로 넘어가지. 그치. 난 이 영화 자체가 진실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됐나 보구만. 이거 역시 엄청나게 중요한 소재는 아니고 없어도 무방하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영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소재인 거지. 이제 프리뷰가 끝나고 마이클 키튼이 이제 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에드워드 노튼이 완전 다 깔아뭉개는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 빡쳐가지고 이제 둘이 주먹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빡친 마이클 키튼이 감독실을 완전 다 망가뜨리고 레슬리가 와서 위로를 하고 다시 이제 마이클 키튼과 엠마 스톤이 잘 되는 뭔가 미묘한 썸의 분위기가 풍기면서 다시 이제 무대 위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마이크는 여기서도 드러나지만 이중적인 새끼라니까. 뭐 리건이 말한 거 다 개소리라고 데이비드 카버가 말한 거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이런 것은 자기가 빌려서 쓰잖아. 그런 허영심, 사기꾼 기질 이런 게 잘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대기실에 썬텐기 갖다 놓고 태닝 기계 안에서 누워 있는 거를 마이클 키튼이 열고서 꺼내잖아. 그러고 싸우고. 거기서 근데 중요한 소재가 태닝 기계에서 노튼이 읽고 있는 그 책이 보르헤스의 라비린스라는 책이야. 한국어로 번역한 미궁이지. 보르헤스 자체가 그 환상과 사실을 꿈과 현실을 굉장히 뒤섞어 놓는 이런 문학을 많이 했거든. 그런 걸로 유명하고. 미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현실과 환상을 뒤섞어 놓은 영화기도 하고 인물들의 이상과 실제 삶의 시궁창스러움 이게 또 연결이 되잖아. 이 책 하나로. 물론 이거 역시 없어도 무방한 거지만 알면 재밌는 뭐 이런 거지. 오늘 사회자랑 나는 지쳐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숨어있는 요소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아니 그냥 숨어있는 요소들 말고 그냥 겉으로 봐도 무방하긴 해요. 딱 보면서 저것들이 왜 또 싸우나 그러고서는 이제 썬텐 기계를 저걸 왜 가져와가지고 막 저지랄을 하고 있는가 막 그러면서 이제 보긴 하는데 진정성들이. 그놈의 진정성 드립을 노튼이 계속 하잖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걔랑 진짜 빼다 박은 것 같아 진짜 딱 보면서. 그리고 키트는 그 전 내용까지 참 불쌍하다 슬프다 뭐 그런 느낌 들었는데 이제 좀 반격에 좀 나서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 맞아. 그 반격이 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극적 이제 반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내용을 이제 진전시켜 나가는 그렇게 본다고도 볼 수 있지.
아니 그럼 웃기려고 넣은 장면이라고 생각해. 싸우는 장면? 아니야 아니, 이제 반전할 귀여웠어. 것 같아 그쪽에서. 슈퍼히어로 배트맨을 찍던 마이클 키튼이 이 버드맨이라는 영화에서 버드맨으로 나와가지고 맞아. 완전 그 퇴물된 몸매와 퇴물된 액션을 보여주면서 시정작배 액션 동네 양아치 싸우듯이 이러잖아. 맞아. 그거 자체도 진짜 빵 터지는 요소고. 웃겼어. 그러고서 감독실로 들어와서 아이씨 빨리 나는 백혈병 걸린 칠면조국이라고 막 이렇게 자학하잖아. 맞아. 여기서 넌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막 버드맨이 내면에 소리를 울리고 그거 자체도 리건과 마이클을 굉장히 잘 대조시키는 거지. 얘네 둘은 정반대긴 하지만 똑같이 사기꾼이야. 둘 다 진실을 자기는 추구한다고 하고 예술을 추구한다고 하고 이러지만 둘 다 똑같이 사기꾼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제이크가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잖아. 야 이거 뭐 프랑스 대사도 오고 사우디 왕자도 오고 스코세이지가 맞아, 와가지고 맞아, 캐스팅도 맞아. 한다고. 맞아. 근데 사실은 스코세이지 안 온다고 이러잖아. 그 감독실 빠져나가면서 아니, 스코세이지가 오면 교황도 오겠다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웃긴 거는 나중에 스코세이지가 화면에 잡혀 까메오로 나와. 잠깐 나와. 이런 것도 개그지 개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연극 무대로 올라가려고 분장을 하고 있는데 어. 딸이랑 에드워드 노튼이 어. 뭔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걸 보니까 어. 빡쳐가지고 이제 아 담배나 피워야겠다 그래서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는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것도 모자라 그 옷이 끼어가지고 이제 맨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극장으로 뺑 돌아서 이제 관객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연기를 하는 장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굉장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이라이트기도 하이라이트고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에서도 패러디 했었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주관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 봤던 드라마 미생 같은 데에서도 물론 거기에서도 이제 팬티바람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모든 거를 벗어버리세요 이제 장그래가 한마디 날리기는 하거든 그 상사한테. 근데 그런 거랑 나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보는 게 물론 이제 실수로 좀 웃긴 장면으로 그렇게 돼버리긴 했는데 모든 거를 다 벗어놓고 가는 그 마이클 키튼의 그 모습? 사람들이 또 알아보면서 버드맨이다 버드맨 하면서 이제 막 옆에서 막 졸졸졸졸 또 따라가잖아 사람들이. 빨리 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씩씩하게 걸으려고 그렇게 걷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진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기는 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더 열광을 하게 되고 동영상도 찍고 막 그러잖아. 결국에는 그 SNS에 발판이 되는 그런 거 보면서 여기에다가 완전 올인했구나 사활을 걸었구나 난 그런 생각이 더 들어. 이 영화 자체가 양극단의 균열을 다루는 영화잖아. 진실과 허위, 극장 밖과 극장 안, 무대 위와 무대 아래, 개인적인 삶과 대외적인 삶, 셀러브리티로서의 뭐 이런 식의 대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 속에서 그리고 균열과 갈등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 리건의 내적 갈등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자기의 진짜 알맹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내적 갈등인 거고 리건과 마이크의 갈등도 명망은 있지만 인기는 없는 예술가와 인기는 있지만 명망이 없는 퇴물 스타의 대립인 거고 이런 식으로 대립을 많이 시킨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대립 중에 하나도 이제 길거리와 객석과 무대 위와 백스테이지 이 네 차원이지. 이 각각은 다 대립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정반대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사이에서 보이는 괴리와 균열감을 팬티바람의 키튼이 깨버린단 말이야. 박살을 내버리고. 어떻게 박살내? 길거리에서부터 극장 정문으로 들어가서 객석을 통해 가지고 무대 위로 입장해서 실제로 에드워드 노튼을 두들겨 패잖아. 이거 자체가 정말 나는 웬만한 영화의 클라이막스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아니지. 재밌는 게. 이 장면이 진짜 명장면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단 앞에서 그 대사가 나오잖아. 이미 우리는 무슨 대사를 할지는 대충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와중에 그 문이 닫혔고 그 뭐냐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그냥 이 인물의 그 상황만 보자면은 아 이 연극 가서 나 해야 돼. 왜냐면은 이건 내 사활을 걸었거든. 근데 어떻게 팬티바람으로도 빨리 가야지. 일단 가서 하는데 문 열고 대사를 치기 전에 그 막 무슨 소송 건다고 막 그 얘기도 나오잖아. 아 복잡하고 죽겠는 건 알겠는데 나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자기의 사활을 다 건 거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가관인 건 그거지. 대사인 거지. 대사가 너무 자기 처지랑 너무 맞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사랑 좀 해줘 이러면서 왜 나는 사람을 구걸해야 해.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면서까지 나 좀 봐달라고요.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관객이 보면서
이입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이 사람한테 대해서.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더 명확해지고. 그렇지. 팬티바람으로 무대 위에서 발기했던 그 에드워드 노튼에게 열폭하던 인간이 무대를 장악해버리잖아. 그치. 어떻게 무대를 장악해? 거리의 사람들과 객석의 사람들과 무대 위의 사람들과 백스테이지를 하나로 연결해버리고 트위터리안들까지 춤추게 만들면서 연결을 시키잖아. 이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차원들이. 그 와중에 빡쳐서 에드워드 노튼 때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계속 너는 자존심도 없냐고 진짜 연기를 하라고 이러는데 진짜 연기를 해버리잖아 거기서. 그치. 관객들도 그냥 어이없게 그냥 쳐다보면서 이거 박수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눈빛 막 흔들리는 거 보면서도 난 그게 좀 웃기더라고. 그 관객들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 아니야. 우리들 자신도 똑같더라고. 물론 한국에서는 좀 덜했겠지만 미국 관객들이 마이클 키튼이 팬티 연기 하는 거 보면서 배트맨과 겹쳐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어. 그치. 길거리 걸어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실물은 엄청 늙었네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관객들의 심정인 거지 사실은. 많이 늙었어요. 예, 조커로 나왔던 잭 니콜슨 두들겨 패던 그 마이클 키튼이 버드맨에서 팬티바람 연기를 하고 있는데 몸도 완전히 늘어지고 몸매도 완전 개판이고 완전 아저씨란 말이야. 야, 몇 차원에 진짜 연결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그러면서도 이제 대중들 까는 거에서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게 화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연극이 뭐 퀄리티가 어떻고 뭐 진정성이 어떻고 뭐 연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 어그로를 엄청 잘 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흥행이 확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과도 대비가 되는 거지. 그치. 우리가 뭐 영화가 아무리 뭐 작품성이 괜찮다, 뭐 어떤 뭐 프로그램이 어떻게 좋다 그런 건 둘째고 일단 이 영화가 얼마나 우리들한테 어그로를 잘 끄냐거든. 그런 대중매체에 대한 그런 얘기, 우리들의 수준, 대중들의 수준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었어. 그거를 분명히 해주는 게 SNS를 계속 지속적으로 깐단 말이야. 그 다음 장면에 나오지 이제. 그러면서도 SNS에서 얼굴을 비추고 인기를 과시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이것도 양면적인 거지. 그렇지. 딸이 이제 그 SNS 동영상 올려인 거 엄청나게 팔로우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오프닝 전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SNS에서 그 장면이 올라온 것을 딸이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동영상 화면이 이제 주점의 TV로 이어지면서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 전환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게 리건이 팬티바람 연기를 하고 나서 카메라가 소송과 관련된 전화를 받고 있는 제작자인 제이크를 비춰주면서 자연스럽게 통로를 비춰주고 통로를 통해서 마이클 키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 전날이 되고 이게 사실은 원테이크지만 페이크 원테이크인 거지. 그러니까 끊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가린 그러면서 원테이크처럼 보여준. 근데 나는 이 원테이크라는 거를 지금 짚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원테이크라는 게 사실은 찍으려면은 누구나 찍을 수 있어. 나도 솔직히 스마트폰 갖다가 찍으면은 안 끊고 찍으면 원테이크잖아. 근데 이 원테이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원테이크를 통해서 스토리 흐름과 모든 컷과 숏과 카메라가 모두 이어지잖아. 모든 장면이. 그치. 그러면서 모든 사건과 서사와 주제와 공간과 인물 뭐 이런 게 다 이어지잖아.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이어져 있고 한 덩어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그 전까지 이냐리투가 해왔던 영화들의 문제의식을 영화적으로 발전을 시킨 거지.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이 감독이 처음부터 계속 이런 종류의 영화를 찍었으니까 계속 이런 기법으로만 촬영하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으니까 그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예 그냥 영화만 할 수 있는 그 기법으로 한번 관객들을 이끌어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을 수도 있겠네. 오, 괜찮은데 그러면? 그럼으로써 진실과 허위, 무대 안과 무대 밖, 관객과 배우, 배우로서의 삶과 실제 삶, 예술가로서의 건전한 자기 실현 욕구와 허영심 이게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실제로 카메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배우들과 관객들과 실제 우리의 삶과 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고 한 덩어리고 그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원테이크가 허세가 아니라는 거지. 허세는 아니지. 이 영화의 주제의식과 서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였어. 이게 빠져버리면은 별점 하나 정도는 빼야 되는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연결도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찍으면서도 실험이고 이제 이게 찍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담고 싶어서 어쩌면은 이제 스태프들이 그걸 감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배우들도 한 테이크라는 그 부담감이 좀 컸을 거야. 그치. 사실은
물론 이제 컷은 외쳤겠지만 계속 이어져 가는 그 대사하며 뭐 하며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끊으면은 거기 그 장면에서 뚝 끊고 그렇게 갈 수가 없고 다시 처음서부터 좀 들어가는 게 좀 길 거야. 어느 순간에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저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그 대사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화를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고 키트는 아예 그냥 이제 열정을 거기다가 나는 다 쏟은 것 같고 나머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에드워드 노튼이 이제 영국 배우가 대사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엄청나다고 나는 들었긴 했는데 그런 것도 있으면서 애드리브도 폭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와츠 같은 경우에도 그 무명 시절에도 되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숙달이 많이 됐을 거라고 봐. 그리고 엠마 스톤도 이런 실험적인 영화에서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은 좋겠다 해서 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자세들 하나하나가 이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어.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는 이나리토 감독이긴 하지만 모두 다 이제 어떻게 평가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좀 이렇게도 한번 봐주십사 하고 쉽게 내놓은 것 같아. 자, 그 후에 이제 주점으로 이어지고 주점에서 이제 마이클 키튼과 평론가가 시비 붙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얼큰하게 취한 그 마이클 키튼이 이제 길거리에서 잠자는 장면까지. 요거 보면서 좀 통쾌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평론가한테? 평론가하고 이제 그 대립하면서 싸우잖아. 네가 뭔데 날 평가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긴 하는데 비평가의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키튼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 물론 이제 원테이크적으로 왔다고는 하지만 조금 논리정연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뒤죽박죽 이제 어지럽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논리정연하게 막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이제 따지니까 물론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렷하게 들린 거는 좀 간만에 본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평론가가 이제 앉았다가 이제 나가는 장면에서도 그런 거 보면서 과연 결말이 어떻게 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사람이 뭐 한 번 말 잘못하면은 뭐 그거는 내려야 되고 뭐 잘만 하면은 흥행이 보장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으름장을 놓잖아 거기에서. 그것도 참 궁금했었고 그랬었어. 이 장면은 그러니까 아이돌과 평론가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거지. 평론가는 아이돌을 거만하고 이기적인 응석바지 예술한다면서 또 실력도 없는 놈이라고 까고 아이돌은 평론가 보고 너는 나처럼 해보기나 했냐고 이 까는 거잖아. 너는 만드는 게 뭔데? 넌 자신을 걸어본 적 있어? 이런 것들 현실을 풍자하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디킨슨 보고 리건이 너는 쭈글쭈글한 버진 하나 닦으라고 이러거든. 이게 뭐야? 부림아니야 부림. 부림이 연결되는 게 딱 그거지. 에드워드 노튼의 발기부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게 연결고리로 하면 할 수도 있겠네.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림이고 고자고 이러잖아.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는, 뭔가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는 이런 인물들의 스토리잖아.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술을 막 이제 얼큰하게 취해갖고 와인 달라고 해서 마시는데 계속 누가 소리 지르죠. 막 현시애가 꿈이 어쩌고 이러면서 막 연극 배우가 어쩌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지나가는데 왜요? 내가 너무 오바했나요? 이러잖아. 그 맨 처음 했었던 대사였었잖아. 그거에서 이제 또 약간 멘붕 아닌 멘붕을 느끼고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장면까지. 그게 맥베스의 대사거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하나. 그래?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앉아다 끝내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못하는 책을 가엾은 읽어야 배우. 돼 책을. 소음과 광기가 가득하는 결국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바보가 지어낸 이야기. 뭐 이런 거거든. 이 대사 자체도 이 영화의 스토리가 굉장히 잘 맞닿을 뿐더러 맞아. 맥베스라는 소재 자체가 리건과 굉장히 잘 호응이 되잖아. 맥베스도 왕이 되길 원하고 성취를 원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는데 결국은 자기 양심과 죄책감과 이런 거에 짓눌리다가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이런 인물이잖아. 이런 것도 리건과 굉장히 잘 맞닿는 거지. 재밌는 소재지. 그러면서 하늘 비춰주면서 새가 날아가고 장면 전환되고.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액션이라고 해야 되냐 그걸? 액션. 그 버드맨의 환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막 헬기가 폭발이 되고 괴수가 나타나고 막 버드맨이 막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폭발 장면과 함께 이제 버드맨이 옥상에서 이제 공중에서 뛰어서 날아다니는 도시를 활보하는 장면까지. 근데 결국에는 딱 보면서 그 이제 이게 광고에서 나왔었던 건데 광고에서 나왔었던 게 드디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봤지.
후반부기도 하고 야 여기에다가 제작비 한 반은 썼겠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그걸 보게 되긴 했었는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제 얘가 뭔가 해탈을 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한 거야. 주인공이 뭔가 큰 결심을 하나 했구나. 그러고서는 그 올라가가지고 또 그 나는 신용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딴지 걸잖아. 아주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랬었나? 뭐 날아다니기 이제 직전에 이제 사람들이 뭐 괜찮아요. 뭐 정신병자 같으니까 딱 봤을 때. 그런데 날아다니는 거가 진짜였으면은 물론 나중에는 이제 가짜로 이제 판명이 나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였다면은 아, 이 아저씨가 진짜 초능력이 있는 건가? 그렇게 또 이제 헷갈렸을 법한 그런 거는 좀 있었어. 진짜 어려운 개인적으로. 장면이었어. 중간에 분명히 뛰긴 뛰었는데 날아다니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음. 사람들이 당연히 초능력이 아니니까. 근데 막상 날아다니는데 대사를 계속 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가 난감해서 어느 입장에서. 또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택시였지. 뭐. 나는 이게 리건의 내면을 정말 산뜻하게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거든. 얘가 갖고 있는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은 열망이 그치. 정말 잘 표현된 맞아, 장면이라고 막 봤거든. 폭발하면서 다 표현됐잖아. 어. 난 버드맨이 그러면, 될 거라고 막 이러면서. 너는 신이야. 너한텐 중력도 작용하지 않아. 넌 이카루스야 막 이러고. 그러면서 날아가잖아 결국에는. 그치. 날아서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극장으로 착지를 하잖아. 그래서 음악을 끄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적 갈등 이런 거를 다 봉합을 하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그런 거구나. 근데 이게 물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결국 버드맨이 그 원래 나의 자아를 다 잡아먹었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이게 중2병이잖아 중이병 사실은. 중이병이지. 현실에서는 돈 내놔 이 자식아 먹으면서 택시기사가 얘기하고. 그치. 하여튼 그런 장면이 있고 이제 그 연극 장면을 안 보여주고 관객들이 중간에 이제 극장에서 잠깐 나와서 1부 끝나는 거였나? 근데 막 연극 쩔지 않냐고. 괜찮지 않냐? 대박이라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완전 감탄하면서 다시 이제 대기 중인 그 시간에 그 마이클 키튼이 전처랑 막 얘기를 합니다. 전처가 막 완전 좋다고 막 그러는데 마이클 키튼이 오히려 막 초연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던 그때 기억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하늘 날고서 하고 싶은 결심을 다 세운 거지. 나는 무대 위에서 죽음으로써 유명해질 거야. 최고가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신이 될 거야. 이거잖아. 이거 자체도 이 영화에 계속 거듭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거지. 순수한 예술가로서의 정열은 속물적인 자기 과시적인 그런 허영심과 분리가 안 된다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게 동전의 양면인 게 원테이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게 동전의 양면인 거잖아. 근데 이게 이 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마음이잖아. 그치. 우리가 예술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이런 게 순수한 열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에게 좀 드러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런 욕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기부하고 싶지가 않지. 자랑하면서 기부하고 그치. 싶지. 그런 딜레마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잘 표현되어 왔고 이렇게 내면과 잘 화합한 것 같은 이런 장면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지 그런 게. 속물성과 진실성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라는 느낌이지. 그러면서 리건이 고백을 하잖아. 나는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그때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해파리가 나를 써가지고 바다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떡밥이 회수가 되잖아. 맨 처음에 나왔던 해파리가 해변에 있고 갈매기가 그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결국엔 버드맨 아니야. 그 후에 이제 마이클 키튼이 결심을 하고 장전된 총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대사.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장면까지. 이 장면은 진짜 처절하지 않냐? 난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가 반복이 되면은 노래도 똑같아. 1절 했으면은 2절은 좀 달라야 되거든. 3절은 또 달라야 돼. 4절은 더더더더 달라야 돼. 근데 이거는 다른데 그 왜 다른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 맨 처음 대사는 내가 프리뷰니까 잘해야 되니까 잘했어. 그래서 그 연기를 잘 맞췄고 두 번째는 그 처절함이 느껴져. 팬티 바람으로까지 내가 이거 망하면 안 돼. 난 여기서 무조건 이거 성공시켜야 돼. 그 자신의 집착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게 보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초연해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그 연기. 그게 보면서 막 뺑뺑 하잖아. 그냥 말로 겁주면서. 그러면서 진짜 총 들고 진짜 막 오버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진짜 죽는다 이러면서 진짜 죽잖아.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에드워드 노튼이 중반부에 야, 니 총 너무 장난감 같다고 니 연기도 별로고 전혀 겁이 안 든다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장면에서는 진짜 총 들고 에드워드 노튼 위협하는데 에드워드 노튼이 별로 무서워 안 해. 진짜 총인 줄 모르니까. 그치. 관객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노튼 까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총 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보조 스태프들도 왜 이제 설치를 해주려고 하다가 당황하잖아. 왜 거기에서 좀 안 세웠을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쏘고 이제 그 피가 흘러내릴 때 그 비평가가 맨 앞에 앉아있었거든. 그 대립했었던 사람이. 중간에. 그게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돌아가. 박수도 안 치고. 박수도 안 치고 돌아다녔는데 거기서도 계속 그 의문이 드는 거지. 아 이제 거의 다 알았으니까 이제 효식이가 잘 얘기해줬던 뭐 처절함과 뭐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다 봤을 때 아 저 사람 쏘고 물론 저렇게 되겠다 그런 것까지는 다 알겠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론이 이제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났었을까? 그 에드워드 노튼이 처음에 신문에 한번 실린 적이 있었잖아. 인터뷰 보면서 막 격분을 하잖아. 막 피트니 보면서 내가 이거 다 한 건데 왜 얘만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상황이 역전이 돼. 그것도 반개 역전이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고 쭉 네. 나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총을 쏘고 자살한 것처럼 딱 되고 이제 관객들은 너무 놀라서 한 명 한 명 박수를 치다가 이제 점점 완벽하게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혜성의 모습과 뭐 해파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나레이션이 나오더니 다시 이제 병원 장면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코만 쌌던 것 같아요 버드맨이. 그래서 그 누워있는 장면과 이제 아내가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딸이 나와서 트위터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하고 나서 딸이 잠깐 나가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얼굴을 뜯어 살피고 그 왼쪽에 버드맨이 똥을 싸고 있고 그러면서 뭐 마이클 키튼이 뭐라고 욕짓거리를 하고 창문으로 뛰어내립니다. 딸이 이제 아빠 어디 갔냐고 찾다가 창문을 내다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또 사이렌 소리가 울림으로써 키튼이 죽었다는 거를 암시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까지 마무리까지 왔습니다. 신문 1면에 아주 대서특필이 났는데 그거 보면서 드디어 역전을 했구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성공을 했구나. 성공을 했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오는 그런 관심이라든가 그 기자들도 많이 몰리잖아. 결국에는 막 와가지고 제작자도 막 성공했다고 진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러고 싶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 얘기했을 때도 물론 결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근데 요것도 봤을 때도 그 엠마 스톤이 위를 쳐다보는 거가 또 결론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떨어져서 죽고 영원히 올라가는 거를 엠마 스톤이 보면서 그걸 보고 활짝 웃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엠마 스톤도 조금 정신병적인 게 있으니까 그 마이크 키튼이 진짜 초능력처럼 떠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영화니까 좀 호구적인 걸 넣어서 진짜 초능력이 생겨서 그렇게 올라갔을 거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지막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지 않았나. 결론적으로는 이 루저들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그런 거가 솔직히 좀 진정성이라기보다도 진정성 있는 연기력보다도 진짜 진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나는 그렇게 봤던 것 같아. 총 쏘고 나서 관객들이 벙쪄가지고 박수 치잖아.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나오미 와츠가 나왔던 킹콩 있잖아. 마침 이 버드맨에 나온 나오미 와츠 아니야? 킹콩에 보면은 초반부에 나오미 와츠가 그 야만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킹콩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있어. 거기서 나오미 와츠가 양팔을 밧줄에 묶여서 팔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킹콩이 도시로 잡혀와서 극장에서 관객들 앞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킹콩도 똑같이 팔을 이렇게 벌리고 체인에 묶여 있거든. 그걸 보여주면서 나오미 와츠를 바라보는 야만인들의 시선과 이 킹콩을 바라보는 이 문명인들의 시선이 똑같다는 걸 풍자하거든. 그리고 이 문명인들은 우리 아니야 결국. 그치. 이 킹콩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는. 너네들 다 똑같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지. 야만인들 막 나오미 와츠 보면서 우가우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우가우가 하고 있는 거야 이거지 영화 보면서. 그런 풍자성이 이 영화에서도 좀 드러난 거라고 생각했어. 관객들도 그냥 모두 까기지 결국은 이 배우들도 속물적이고 예술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기꾼인 것처럼 평론가들도 엄정한 평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폭에 시달리는 애들인 것처럼 관객들도 뭐 예술인이 뭐니 이런 거 관심 가지는 척 하지만 사실은 족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고 이런 거라는 거를 정말 재밌게 잘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해. 관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혜성 떨어지고 혜성이 결국은 이카루스잖아. 이카루스라는 혜성이 또 있어 실제로. 그 태양과 가장 가까이 가는 혜성이라고 해 그게. 이 버드맨 자체가 영화 자체가 가장 태양에 근접하고 싶었던 사람의 욕망을 그리는 영화잖아.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거고 떡밥 회수가 잘 된 거지.
그러면서 갈매기가 그 해파리 뜯어먹는 장면 보여주고 버드맨이 해파리를 뜯어먹는 거지. 마지막 장면 이제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는데 코는 날아갔지만 목숨은 건졌고 연극은 대박이고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치는데 제이크가 제작자가 이 개새끼들 나가라고 여기는 사적 영역이야 막 이러잖아. 개인적인 영역이야 막 이러면서 난 그게 이 영화에서 가장 웃긴 대사였어. 이 영화 자체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영역을 남들에게 공개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의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기자들 왔는데 이건 개인적인 영역에 이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모순이잖아 모순. 너무 웃겼어 이거. 그러고서 이제 샘이 라일락을 사와서 그 리건과 얘기를 하지. 뭐 이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검색해보니까 라일락 꽃말이 젊은 날의 추억, 뭐 첫사랑의 감동, 그래? 아름다운 맹세, 사랑을 싹 틔우다 뭐 이런 꽃말이 있더라고.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 리건 자체가 젊은 날 리즈 시절을 추억해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던 인물의 이야기 아니야. 근데 막상 또 향기를 못 맡아요. 코가 망가져가지고. 그치. 코가 망가져서 막상 초반에는 김치 냄새 난다고 꽃 원하던 거 사오지도 못하는 딸이 이번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꽃을 사왔는데 못 맞는 거야. 그러고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버드맨 있고 버드맨한테 안녕 잘 있어 엿 먹어 이러고서 나와가지고 창문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묘사되지 않지만 뭐 여운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테고 열린 결말인데 나는 이 영화 자체가 양극단과 연결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 허위와 진실, 뭐 무대 안과 무대 밖, 배우들과 관객들 뭐 이런 것들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그걸 해체시키는 게 또 트위터고 뭐 SNS고 근데 이 영화에서 키첸이 꿈꾼 거는 지금까지 꿈꾼 건 승천이잖아. 근데 승천을 얘가 어떤 식으로 했어? 무대에서 총 쏘면서 자살이라는 추락이라는 방식으로 승천을 한 거잖아. 이 양면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또 겹쳐지는 거라는 그런 장면을 나는 봤거든. 그러니까 얘는 추락을 함으로써 승천을 한 거고 승천을 함으로써 추락을 한 거지. 성경에 그 엘리야 있잖아. 엘리야가 생각났어. 엘리야가 마지막에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 근데 얘도 사실 성경 읽어보면 완전 위대한 인물인데 개쫄보야. 얘는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하고 맞짱 떠서 이겨가지고 맞아. 신을 직접 영접하고 막 이런 인물인데 왕하고 왕비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쫄보란 말이야. 버드맨하고 똑같은 거지. 얘 막 슈퍼 히어로고 조커 때려눕히고 펭귄맨 두들겨 패고 이러던 애가 현실에선 시궁창이고 완전 개쫄보고 옹졸하고 그래서 그런 애가 승천하고 추락하고 이런 거잖아. 이 영화의 주제를 너무 잘 표현했고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관객이 생각하는 결말 자체가 그 결말일 수 있게끔 한 장면이라고 난 생각했어. 난 근데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 영화가 악의가 조금은 있지만 관객들도 까고 평론가도 까고 배우들의 허영심 이런 것도 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살아있는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나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영화 흐름상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물론 뭐 사이렌 울리고 뭐 엠마 스톤이 바닥을 쳐다봤다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이거 자체도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주려고 만든 장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감독이 이 영화를 예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이지. 지금 영화를 계속 되짚어보고 샘스의 해석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연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 맞아. 무슨 그 연극과 현실과 뭐 극장과 관객과 뭐 계속 어우러지는 게 많은데 이거를 연극에서는 이제 다 그냥 열려 있는 무대니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 어느 한 장면이나 클로즈업으로. 근데 영화는 그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맞아.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간 다음에 마지막 결말을 굳이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 듯한 결말이지. 마치 맞아. 소설에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상실의 시대를 보면은 근데 난 여기 마지막에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약간 이런 듯한 그런 결말?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뭐 스토리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끝에 이렇게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작품으로서 끝낸 거지. 그를 암시하는 대사가 있는 게 리건이 자살하는 연기를 하기 전에 전초하고 감독실에서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나는 샘이 태어났을 때 그거를 촬영하고 있던 게 너무 안타깝다고 나는 그 장면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다고 그럼으로써 그거거든. 그것도 일종의 메시지지. 이 영화를 그냥 봐라. 재고 따지고 하기 이전에 일단 영화를 봐라. 나는 메시지로 나는 해석될 수 있다고 보거든. 재밌는 영화였고 마지막 그 병원 씬이 없었어도 나는 걸작이라고 생각해. 총 쏘는 걸로 끝나고 그
혜성하고 갈매기 나오고 이러고 끝났어도 무방했을 것 같아. 이미 완성된 영화고. 그러네. 자, 영화 모든 플롯을 거쳐가면서 모든 소재와 뭔가 미장센들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를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영주. 마무리인가? 이번에 플롯을 정훈이가 써온 거 보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정훈이의 해설 날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 나는 저렇게 쓰지 말아야지 좀 간단하게 쓰고 나는 이야기나 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내가 섣불리 저렇게 건드렸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조금 이제 편안하게 쓸 생각이고 앞으로 다시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아카데미 때도 그랬지만 이게 후보 올리기가 좀 애매한 작품이기도 했었어. 배우들 자체가 워낙에 이제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고 물론 마이클 키튼이 원탑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거는 그 원탑 말고 그 밑에 있던 그 조연 배우들이라든가 에드워드 노튼이 물론 나무조연상은 당연히 이제 단독적이지만 그게 탑이었지만 여자는 조금 주기가 난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 4번 타자들이 뭐 안타만 친다라는 그런 평도 있었긴 했는데 물론 이제 원톱이었던 키튼은 엄청나게 이제 감독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 영화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당연하다고 봐. 요즘에도 이제 뭐 어벤져스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보면은 로다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할 수가 없잖아. 좀 이제 퇴물이고 그래서 적합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찾아서 한 건데 그 사람도 이제 위기투합해서 한 거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배우도 참 풍성한데 조금 이제 속빈 강정이 될 거 아니었냐라는 생각도 들었으나 믹스를 했는데 참 적절하게 잘 되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정훈이가 이제 걸작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걸작은 걸작이야. 이게 자체가 이제 뭐 촬영 기법이라든가 이야기를 끌어나간다는 데는 뭐 미디어 비평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보는데 런닝 타임이 길어서 지루하다기보다도 영화가 너무 많이 생각을 줘버린 것 같아. 어느 TV 매체에서도 봤지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요즘에는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평점은 한 3.5에서 4 정도 주기는 하겠는데 물론 한 번은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이긴 하나 정훈이가 오늘 해설을 너무 잘해줘서 뭐 이거 듣고서는 이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미국식 유머 조금 안 통할 수도 있어.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통할 수가 있는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그래서 저게 좀 웃긴 거였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뜻을 전달하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렇게만 좀 느껴졌으면 좋겠고 멕시코 감독들이 진짜 요즘에 막 판을 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작품상에 작년에도 멕시코 감독이 만든 작품을 받았고 이번에도 멕시코 감독이 만들었던 작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이제 추세가 버드맨을 찍었는데 다음이 처음에 페르스를 찍었을 때도 이제 한계치라고 이제 뭐 느껴졌다가 이제 걸작을 더 이상 뭐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또 하나 획기적인 거를 하나 내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다음 작품이 바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또 후에 몇 년을 기대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예술과 인생에 대한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해. 예술가라는 게 뭐냐? 예술이라는 게 뭐냐? 예술은 성취욕이고 승천에 대한 욕구고 순수한 열정일 수 있지만 허영심일 수도 있고 자기 과시욕일 수도 있고 인정욕일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가?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술을 전공하거나 아니면은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예술 매체를 많이 즐기는 매니아들이 한 번쯤은 접했을 고민이라고 생각해. 항상 사람들이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세상에서 이름을 못 남기고 죽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도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남자들이 특히 그렇고 그래서 그치. 많은 남자애들이 항상 그거잖아.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런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 모여서 나온 영화가 이 버드맨인 거지. 그런 예술가로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라는 게 과연 순수하냐 아니면 속물적이냐 이거를 잘 보여줬고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원테이크고 액자식 구성이지. 극중 극이 하나 있고 극이 있고 그리고 현실이 있고 이런 거를 비슷하게 활용한 작품이 이제 뭐 패왕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블랙스완 이런 게 있지. 블랙스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탈리 포트만이 공연하는 연극이 있고
그리고 블랙스완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현실에 우리는 나탈리 포트만이 모범생 연기로 많이 까였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차원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폐왕별이 같은 경우도 장국영의 실제 인생 그리고 장국영이 연기하는 폐왕별이 내에서의 캐릭터의 인생 그리고 폐왕별이라는 연극에서 우휘의 인생 그러니까 항우의 아내지 그 세 개가 겹쳐진단 말이야. 근데 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작품이 너무 우스워졌어. 이 영화만큼의 완성도가 아니야.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 정도의 고민이 없어. 이런 거를 잘 보여준 감독이 이제 로버트 알트만이지. 그 로버트 알트만이라는 감독이 이제 무대 위와 백스테이지와 이제 관객 사이의 간극을 이 영화로서 다중 플롯을 활용해서 묘사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거든. 그 사람이 만든 게 이제 내슈빌이라든지 그 숏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영화들인데 유작인 프레리 홈 컴패니언이라는 영화만 봐도 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버드맨의 아이디어와 좀 겹쳐지는 게 있어.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은 나는 이번 상반기에는 위플래시를 넘어서 영화가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버드맨을 보니까 아 이거는 너무 대단해서 이거 이상의 영화는 당분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위대하게 죽고 싶은 루저들, 우리 소시민의 삶들을 너무 잘 묘사했고 예술가의 인생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예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걸 정말 잘 묘사했다고 생각해. 이런 원테이크의 방식으로 진실과 허위, 그리고 배우로서의 삶과 소시민으로서의 시궁창적인 삶, 그리고 무대 안과 무대 밖, 건전한 자아의 실현과 속물적인 자기 과시. 졸라 많아. 선생님이야. 아니 무슨 교훈을 주고 있어. 교육과라니까 교육과. 이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를 뭘로 전달해? 원테이크로 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연극적인 맛이 있고 또 영화적인 맛이 있고 아 이거는 정말 너무 뜯어보고 곱씹어봐야 된다. 곱씹어보면서 그 칭찬하고 찬사 보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저렇게까지 그렇대. 그래서 나는 예술가 의식이 있는 관객이라면 이 영화를 우회할 수가 절대 없다고 봐. 우회하진 않아. 자기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술을 향유하려는 생각이 있고 예술가가 되고 싶은 관객이라면 이 영화를 정면 돌파해야 돼. 그 점에서 이 영화의 영화사적인 의의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나는 당연히 5점을 줬어. 당연히 5점. 오랜만에 또 5점 주는 영화가 나왔네. 오랜만이 아니라 진짜 거의 10년만? 데어윌비 블러드 이후 최초? 엄청난 작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액자식 구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영화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빈집. 김기덕 감독의 빈집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여기서도 이승연 위안부 누드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다가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누드가 나오긴 하는데 사진이 그런 거를 잘 많이 차용을 했죠. 덕분에 김기덕의 세계적인 명성을 알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거야. 뭐? 아티스트 복만대. 이거 재밌어요. 봤나 둘 다? 아니 못 봤어. 나 봤어. 아티스트 복만대라고 있는데 에로물 찍는 에로물 하여튼 그런 쪽 찍는 에로물이야. 감독인데 에로물. 영화 극 중에서도 배우들이 실제로 인터뷰를 하면서 영화가 풀어져 나가는데 복만대 감독이 그냥 본인 자체가 영화 찍는 게 내용이야. 근데 이 배우들이 실제로 뭐 성원 같은 사람도 자기가 자꾸 이런 노출하는 이미지 때문에 이 영화에서 자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에로물을 찍는 데 있어서 배우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아우 이거 재밌어요. 아티스트 복만대 생각보다 조금 야한 장면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걸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찍을까? 그럼 감독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걸 찍을까? 라는 그런 계층적인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아주 재밌었고 또 영화 외적으로는 보는 만큼 보인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영화를 하도 많이 봤으니까 뉘앙스는 조금 알겠는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궁금하다. 근데 알고 싶은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게 있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스미스가 역시 내 옆에 있는 굉장한 친구가 한 명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평론가들에게서도 디테일한 면들을 하나하나 잡아내지 못하는 평론가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극찬할 수 있는 거는 감독으로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게 확실한데 그걸 얘기하고자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공간들을 그 아우르는 그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통일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엄청나다. 하지만 영화가 던져주는 내용은 진부하다. 사실 이런 종류의 내용은 이미 소설로도 많고 이미 영화로도 많고 그래서 나는 내가 끝나고 느꼈었던 그 이 영화가 나한테 주는 질문과 내용이 설마 이거야? 이걸로 끝난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위플래시에서 던져주는 짜릿한 그 질문들과 또는 시민과 나데르에서 나왔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계속 깊이 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 또는 밀양에서 나타났던 거짓과 뭐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그것 이상의 것이 그 질문으로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좀 진부했어. 왜냐면은 나도 나름 예술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어서 그런지 나는 이미 좀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건 이미 답이 있는 문제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약간 중이병스러운 고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 영화가 엄청난 기법과 엄청난 연출과 그런 짜잘한 그 디테일에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디테일이 뭔가 위대한 그 한 가지를 위한 게 아니라 이미 해석도 많이 됐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비티 같은 그런 질문과 그런 위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나에게 내 인생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쉬웠어요. 던져주는 질문이 사실 그렇게 엄청나거나 위대한 건 아니었다. 사실 살짝 그건 살짝 유치했다 나한테. 기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칭찬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한 4점 정도 줄 수 있는 영화가 된 거. 자 오늘 오랜만에 긴 시간 얘기했는데 명주는 벌써 조는 거 같아. 아 지쳤어. 오늘은 지쳤어. 뭐 근데 평소보다 크게 길진 않았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진짜 국제시장 같은 영화 하면 스미스가 죽어나고 아 진짜 다음에 헬머니 해야지 내가. 헬머니를 해버려야지. 버드맨 보이우드 이런 거 하면은 명주가 죽어나고 나는 약간 중립을 잘 지킬 수 있고 자 아니 근데 버드맨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치 응. 그렇게 막 유명한 영화지. 은유적이지 않지. 감춰지죠. 하여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다음 시간엔 아마 저희가 위플래시를 할 것 같습니다. 헬머니 그리고, 할 거야 헬머니. 내가 헬머니 해버릴 그리고 거야. 저희는 조만간 게스트 한 분을 모실 것 같습니다. 제 동기인데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 게스트를 모신 적이 없는데 섭외를 좀 몇 번 하긴 했는데 많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한번 게스트를 모셔서 다양한 재밌는 의견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버드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